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가 학교 폭력에 해당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한 경우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 아이가 학교 폭력에 해당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한번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해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 학교 폭력의 개념을 좀 보게 되면 이 학교 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내 아이, 자녀가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학교 폭력의 개념 중 이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등을 말하므로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에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나 외국인 학교에는 적용이 됩니다. 국제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에 포함되지 않고 외국인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학생을 대상으로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학생을 대상으로기 때문에 이 학교 폭력 개념 중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서 교육받는 사람으로서 피해 학생을 당연히 의미하죠. 학생을 대상으로니까 피해 학생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피해 학생이 자퇴를 하거나 퇴학을 당한 경우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아니므로 학교 폭력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피해자가 자퇴하거나 퇴학을 당한 경우에는 비록 가해 학생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해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왜? 학교 폭력의 개념에서 뭐라고 했냐면 학생을 대상으로. 그러면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거니까 이 학생을 대상으로, 즉 피해 학생은 학생이어야 되고, 맞죠? 피해 학생은 학생이어야 되고, 피해 학생이 학생이 아니면 당연히 학교 폭력의 개념은 적용되지 않겠죠. 이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다만 가해 학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 절차나 이런 걸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해한 피해 학생은 학생의 신분이 유지되므로 학교 폭력 사안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기 위에 보시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해가지고 쭉 나열돼 있죠.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뿐만 아니라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간단하게 생각하면 피해 학생은 학생이어야 되고 가해자는 학생이어도 되고 학생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는 학생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를 해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다른 학생의 보호자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폭력, 언어폭력 등을 행사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인 보호자, 그러니까 학생 아닌 사람, 가해자인 보호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이 다른 학생의 보호자 말하는 겁니다.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으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 추후 피해 학생이 보호 조치를 받는 것을 바탕으로 민사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어 참석해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학교 내외에서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에서 학교폭력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원 등에서 발생한 사안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개념 규정을 보면 상해, 폭행, 감금 등 여러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 예시적인 거.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법원 역시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내용을 보면 되면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학폭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례로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
그 학교에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피해 학생 대리해가지고 피해 신고를 했는데 뭐 상해를 당했는지 폭행을 당했는지 감금을 당했는지 특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규정이고 이런 거는 이런 거에 해당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무조건 그 안에 있는 것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거는 말도 안 된다 해서 제가 바로 교육전청에 얘기를 해서 장학사님이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이렇게 조치가 내려진 뭐 그런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내 아이가 학교 폭력에 해당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우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사실관계가 파악되었다면 자녀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러면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자의 경우 이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자녀의 말만 믿고 혹은 자녀의 행동이 학교폭력이라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고 대응하였다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엄중한 조치를 받아 생기부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그 다음에 법률 법원은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다소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의 개념이 이렇다고 하면은 형사범죄 개념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고, 요 겹치는 게 요 부분만 되고, 요 나머지, 즉,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요 범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을 안 했다면 당시 뭐 주변의 상황에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그다음에 이제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그다음에 피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이 신고한 내용의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의 행동은 하였으나 당시 여러 경위 등에 비춰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법률상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출석에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학교에서 조사할 때부터 학교폭력임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과 사과를 하기 위해서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식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낮고 반성 정도, 하위 정도는 높다는 점을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반성하는 모습 등도 보여줘야 됩니다. 이처럼 각 대응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자녀의 말만 믿고 대응하였다가 잘못 대응하는 경우가 있어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리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오히려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제가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요거를 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이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